네, 형사기록 작성 실무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 절차 단계별로 변호인의 주요 활동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소장, 제8회 변호사 시험의 실제 공소장을 보면서 공소장이 어떤 형태로 작성이 되고 어떤 부분들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언급을 하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결국 기록형 시험에서 작성하게 되는 여러 서류 형사 법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종국재판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종국재판은 형식재판과 실체재판으로 나눠지고, 그 형식재판 중에서 관할 위반 판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 공소기각 판결과 결정사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식재판의 종류 중에서 계속해서 이 면소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면소 판결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선택형 시험에도 다소 도움이 되는 지식들을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소 판결의 본질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326조의 면소 판결 규정이 어떻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6조는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서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1호에서 확정 판결이 있을 때, 2호에서 사면이 있을 때, 3호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호에서 범죄 후에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이렇게 네 가지 사유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국재판을 실체재판과 형식재판으로 분류할 경우 면소 판결은 보통 형식재판의 하나로 분류됩니다. 그렇지만 면소 판결은 다른 형식재판, 즉 관할 위반이나 공소기각 판결 결정과 달리 정지된 공소시효를 다시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각주 구해보시면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이나 관할 위반의 재판이 확정되면 다시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이 되는데, 그에 반해서 조문에도 없지 않습니까? 면소 판결은 정지된 공소시효를 다시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각주 10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해서 피고인이 무죄의 실체재판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마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자에게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무죄의 실패 재판과 나란히 이렇게 고소인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경우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심 사유의 판단에 있어서도 각주 11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무죄 또는 면소를 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재심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무죄 사유뿐만 아니라 면소 사유도 관할 위반이나 공소기각 사유와 달리 재심 사유가 된다는 점에 있어서 무죄 판결과 대등하게 취급되는 그런 특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점에서 면소 판결은 실체 재판에 가까운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체 재판적 형식 재판이다, 이런 용어도 쓰기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실체 재판인 무죄 판결에 가까운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특성에 착안해서 면소 판결에 대해서 실체 판결, 유죄나 무죄의 실체 판결과 마찬가지로 확정 판결의 효력인 기판력을 인정하는 데 견해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면소 판결에 대해서는 형식 재판으로 보면서도 기판력을 인정하는 데 견해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면소 판결의 기판력이 인정되는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면소 판결의 이제 본질을 둘러싸고서 실체 재판이다. 결국 면소 판결이라는 건 형벌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실체 재판이라는 견해도 있고,
형식 재판이다. 실체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형사 절차를 종결시키기 때문에 형식 재판의 일종이라는 견해가 있고요. 면소 판결의 사유에 따라서 제1호의 사유, 확정 판결이 있는 때는 형식 재판이지만 그 밖에 2, 3, 4호의 사유는 실체 재판이다. 이런 견해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면소 판결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면소 판결함에 있어서 범죄 사실의 전부에 관해서 실체 심리를 필요로 하는지, 어느 정도 실체 심리를 하지 않으면 면소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 사건에 대한 실체 심리가 허용된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또 면소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구하여 면소 판결이 형식 재판이라면 피고인이 무죄라는 실체 재판을 구해서 상소를 할 수 있느냐, 상소의 이익이 있느냐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326조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네 가지 사유가, 면소 판결 사유가 과연 제한적 열거인지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사유도 면소 판결 사유가 될 수 있는 예시적인 사유들이냐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들 중에서 자세한 공부는 역시 형사소송법 공부에 미루고요. 여기서는 몇 가지 판례와 관련된 이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사도 2106 판결을 보시면요. 원심 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이 1983년 5월 10일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서 같은 해 8월 23일 확정된 사건에 1982년 9월 7일에 한 폭력행위인 야간상해 범죄 사실과 이 사건으로 기소된 82년 8월 17일에 한 폭력행위인 야간 폭행 공소 사실은 82년 9월 7일에 한 폭력행위와 82년 8월 17일에 한 야간 폭행 공소 사실은 모두 피고인의 폭력 습벽의 발로로 인정된다 하여 이 확정된 판결 있지 않습니까? 확정된 판결을 피고인의 이 사건 폭력행위인 공소 사실이 상습폭력행위죄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기 때문에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공소 사실에 미친다라고 해서 공소 사실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니까 326조 1호에 따라서 면소를 선고를 했습니다. 원심 판결에서는요. 1심 판결을 유지했기 때문에 같은 결론을 내린 거죠. 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상습성 인정에 일단 상습성을 인정한 것은 수긍이 되기 때문에 확정 판결의 기판력 조치에 관한 판단 조치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일죄의 경우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그 사실심 판결 선고 시까지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의 습벽의 반려로 인정된다 그러면 그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83년 5월 10일 이전에 있었던 이 사건 82년 8월 17일 범죄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에 대한 그런 판례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런 판시에만 그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판시를 했는데요. 피고인이 면소 판결을 받았는데 그에 대해서 나는 면소 판결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죄 판결 사유가 있다고 해서 상소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피고인에게는 실체 판결 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에 대하여는 무죄의 실체 판결을 구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식 재판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실체 판결을 청구하는, 실체 판결이라는 건 무죄, 유죄를 말하는데 무죄라는 실체 판결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권리가 피고인에게는 없다는 것이다. 형식 재판 사유가 있으면 형식 재판으로 종결되는 것이고요. 그런 판시를 했던 판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죠. 이상에서 면소 판결의 본질에 대해서 면소 판결의 본질 자체가 기록형 시험에서 등장하지는 않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택형 시험에서 면소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내는 문제라든지 또는 기록형 시험에서도 면소 판결 사유의 확정 기판력이 어느 시점에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정리를 해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면소 판결 사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면소 판결 사유는 네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확정 판결이 있을 때 1호, 사면이 있을 때 2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3호, 범죄 후에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이렇게 네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먼저 확정 판결이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유무죄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면소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에도 326조 1호에 해당하고 약식 명령과 직결 심판이 확정된 때에도 역시 326조 1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각주 16에 보시면 직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 16조에서 직결 심판의 효력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식 명령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고 직결 심판에 대해서도 그런 확정 판결의 효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기록형 시험에서도 공소 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판력이 미치는 그 약식 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드러내고 공소 사실에 대해서 면소 판결의 선고를 구하는 그런 출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같은 형식으로 직결 심판이 등장할 수도 있겠지요. 정확한 기억은 지금 아닙니다만은 직결 심판이 등장한 시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모의 시험인지 변호사 시험인지는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를 잘 이해를 해 놓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록형 시험에서 기록형 시험이라는 것은 약 50페이지 정도로 문제를 출제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두 페이지를 할애해서 약식 명령 4번이 등장한다든지 또는 좀 기록 자체는 생략되어 있지만 맨 뒷페이지에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서류로서 생략된 서류다라는 형식으로 출제되었을 때는 뭔가 기판형 문제가 면소 판결 사유가 출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면이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2호에 일반 사면이 해당할 뿐 특별 사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이론이고요. 그래서 왜 특별 사면은 해당하지 않고 일반 사면만 해당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판례를 거기에 실어놨습니다. 99도 2983 판결을 보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이 문제가 됐던 사안인데요. 형사소송법 326조 2호 소정의 면소 판결의 사유인 사면이 있을 때란 일반 사면이 있을 때를 말한다라고 아예 명시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 사면이 있었던 이 항에서 보면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면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 사면을 받았다면은 일반 사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면소 판결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특별 사면의 효력이라는 것이 바로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이고요.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아마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인데요. 형사소송법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해를 좀 더 보충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3호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소를 제기할 때, 그렇죠? 공소 제기 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공소 제기 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공소 제기로 인해서 공소 제기 시효는 완성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3호도 역시 시험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심심찮게 등장하는 사유가 됩니다. 유달리 공소장의 공소사실이 연도가 많이 앞서 있다든지 조금 이색적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문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되는 판례를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장 변경이 무엇인지는 여기서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공소장이 이렇게 있을 때 공소장 변경이라고 하면 적용 피고인 관련 사항 중에서 적용 법조나 죄명 또 공소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소 사실에 적용 법조나
죄명 공소사실을 추가 철회에 변경하는 것이고, 그 공소사실의 공소장 변경은 공소장 변경 전에 공소사실과 변경 후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당초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 공소장 변경 전에 공소제기가 있었던 2019년 2월 3일 이런 식으로 공소제기가 있었던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고, 후에 공소장 변경이 됐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된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공소장 변경 절차에 의해서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공소시효 완성 시점 여부는 처음에 공소제기한 시점이고, 그 공소시효 기간은 공소제기 후에 만약에 법정형의 변경이 있다 그러면 그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점은 당초 공소 제기 시, 그 법정형의 기간 계산은 공소 변경된 후에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런 판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적법하였지만,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사실이 더 짧아졌고, 예를 들어서 기간이 짧아졌다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됐음을 이유로 해서 326조 3호에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그런 판결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 하면, 처음에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서 병원 지하 문서고에 들어가 병록지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절도죄로 공소를 제기했다가 나중에 공소사실이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공소장 변경이 허가됐던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공소제기 당시에는 그 절도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여기 보시면 절도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었는데, 건조물 침입죄로 공소사실 변경돼서 이 건조물 침입죄의 법정형으로 따져봤더니 공소제기 당시에 이미 공소시효가 진행됐던 사안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조물 침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었고요. 그리고 그 범죄행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의 기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됨이 명백한데, 피고인에 대하여 건조물 침해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난 당시에 그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소제기 당시 변경된 공소사실인 건조물 침입죄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형사소송법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326조 3호에 의하여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체 심리를 거쳐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된 사안이죠. 그래서 이 공소사실이 공소장 변경이 되었을 때 공소시효 완성의 기준 시점은 당초 공소 제기 시이지만, 공소시효 기간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공소시효 기간을 산정한다,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해 놓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49조 제2항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25년이라는 세월의 기간이 경과돼 버리면 그건 공소시효가 완성된 걸로 간주해버린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역시 면소 판결 사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 완성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326조 3호에 사유가 되기 때문이죠. 여태까지 본 것처럼 3호의 사유에 대해서도 여러 번 변호사 시험에서 실제 출제된 바가 있으니까 잘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4호에 306조 4호에 범죄 후에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면소 판결을 해야 되지만,
범죄 전에, 그렇죠? 범죄 후에 법령 개폐는 이 4호 사유에 해당해서 면소 판결 사유에 해당하지만 범죄 전에, 범죄 저지르기 전에 형이 폐지되었다면 당연히 죄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무죄 판결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확정 판결이 있을 때, 사면이 있을 때, 그리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 법령이 개폐가 되었을 때는 제한적 열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추가적인 사유로는 면소 판결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태까지 그 형식 재판 중에서 우리가 다소 이해가 쉽지는 않은 면소 판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비록 기록형 시험에서는 확정 판결이 있을 때라는 1호 사유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는 3호 사유가 주로 출제가 되지만 면소 판결의 사유와 본질 그리고 문제되는 여러 지식들을 조금 익혀놓음으로써 면소 판결에 대한 막연함 같은 거를 좀 해소하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실체 재판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체 재판이라는 것은 이제 형식 재판 사유를 넘어서 무죄와 유죄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형식 재판 사유가 없는 경우에 실체 재판 사유로 넘어가게 되니까 설명을 하자면 형식 재판 사유가 소송 조건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형식 재판 사유를 넘어서서 관할 위반이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 판결 사유가 없을 때 실체, 즉 무죄나 유죄 판결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무죄 중에서 무죄는 다시 325조 전담 무죄와 325조 후단 무죄로 나눠지는데요. 전담 무죄까지 공부를 하고 오늘은 마치고 다음 시간에 325 후단 무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체 재판은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죄 판결과 유죄 판결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무죄 판결에 대해서 보면 325조가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죠. 이 중에서 이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를 325조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를 325조 전단 무죄라고 하고요.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를 325조 후단 무죄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5조 전단 무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란 공소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예컨대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되더라도 법령 해석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323조 제2항의 사유, 323조 제2항은 각주 19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죄 판결에 명시될 이유 중에 해서 2항에서는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에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을 명시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요 사유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예를 들면 위법성 조각 사유, 책임 조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325조 전단 무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면 무죄지 않습니까?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 무죄 중에서도 325조 전단 무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325조 전단 무죄하고 앞서 공부했던 공소기각 328조 1항 4호의 공소기각 결정 사유하고 혼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업을 하다 보면 그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론상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공소기각이라는 것은 형식 재판 아닙니까? 그래서 실체 심리를 거치지 않고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여 처음부터 범죄로 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328조 1항 4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변론 없이 실체심리 없이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 공소 325조 전담 무죄와 관련된 판례를 판례를 2개 보고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11도 2631호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게 되면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위헌무효로 선언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무죄를 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 법리입니다. 그리고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 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 무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326조 4호 소정 326조 4호라는 것은 면소 사유지 않습니까? 범죄 후 법령이 개폐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니다. 그래서 그 법령이 폐지된 경우가 아예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것이었다면은 법령이 폐지되었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326조 4호의 면소 사유가 아니라 326조 4호 소정에 아예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325조 전단 무죄에 해당한다라는 이 두 가지 법리를 잘 이해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980년도 헌법 53조에 기한 대통령 긴급조치 80년도로 개정되기 전에 유신헌법이죠. 유신헌법 제53조에 기한 대통령 긴급조치 1호 및 4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긴급조치 1호와 4호가 재심 판결 당시 이미 해제되어 공소사실에 적용할 법령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먼저 긴급조치 제1호와 4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줘야 되는 것이죠. 폐지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326조 4호 소정의 면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였다면 325조 전담무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될 긴급조치 제1호, 3항, 5항, 긴급조치 제4호, 8항을 포함하여 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 전부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후 위 긴급조치들이 원심 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음을 이유로 325조 전단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어떻다는 겁니까? 올바른 판단이었다. 그리고 상고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면소 판결과 그 위헌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로 오해한 잘못이 없다. 여전히 325조 전단 무죄를 선고할 사안이었다. 형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형의 폐지가 헌법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였다면 325조 전단 무죄가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9일도 2825 판결에서도 이런 판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고 범죄 후에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에 해당한다거나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닌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즉 면소 판결 사유나 공소기각 이게 결정 사유가 되겠죠. 4호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효력이 상실된 경우는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